안녕하세요. 항상 여기 나오는 글을 보고 정말 이런 일이 있긴 있구나라고 생각만 하다가 내가 겪은 일도 한번 올려놔 보자 싶은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잠실에 사는 주부입니다. 남편과 토끼 같은 아들을 두고 살아가고 있죠. 저희는 이제서야 조금 심적으로 여유가 있어졌어요. 그동안 저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 들려드릴게요. 저는 22살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대학교를 다니며 방학 동안 바짝 돈을 벌자 하고 생각한 아르바이트였어요. 여자가 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아르바이트였지만 시급을 다른 곳보다 많이 주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죠. 그렇게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윗선님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일적으로가 아닌 사적으로 친해지게 되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당연한 수순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씩씩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여자인 제가 하기 힘든 일들도 마다 않고 도와주던 선배였죠. 회사에서도 착실하고 성실하다고 칭찬이 자자했고요. 그런 선임에게 호기심이 생길 무렵이었네요. 어느 날은 일하다 말고 선임이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였어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지 별로 놀래지도 않더라고요. 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뒤따라 나가보았죠. 뒤따라 나간 곳에서는 멋이 잔뜩 들은 어떤 중년의 여성분이 선임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 때문에 선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라고 하던데 전혀 엄마 같지 않은 모습, 그리고 약간 지쳐 보이는 선임의 모습까지 이상했죠. 너, 왜 이번에 돈 안 붙이니? 내가 꼭 너 일하는데 찾아와야 해? 아니, 약속된 날짜에 돈을 붙여야 할 거 아니야? 이번 달엔 저도 모자라요. 지금 있는 돈 이 정도 있는데 이 정도만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회사엔 오지 마시라니까요. 네가 돈을 제때 붙였으면 내가 이러겠어? 지혜비 닮아서 답답해 정말.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알아서 있는 돈 붙이고 다음 달은 시간 약속 어기지 말고 붙여. 알겠어? 안 그러면 내가 또 여기까지 와야 하잖니. 알겠니? 회사에 그만 찾아와요. 빚쟁이도 아니고 나한테 돈 맡겨놨어요? 생활비 줬으면 됐지. 사사건건 돈 달라고 내가 언제까지 엄마한테 이렇게 끌려다녀야 되냐고요. 엄마도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제발. 이상한 옴팡이들이나 만나고 다니지 말고. 뭐?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요즘 돈 좀 번다 이거지? 아주 엄마를 우습게 하네. 너 내가 네 아빠 죽고 혹 붙이고 얼마나 살기 어려우는 줄 알아? 그런 고마움은 모를 망정 그깟 돈 몇 푼 달랬다고 엄마한테 눈을 부라려? 아이고 억울해. 알았으니까 그만해. 통장으로 넣어 드릴게요. 그만 가세요. 이제 저 일해야 해요. 그리고 찾아오지는 마요 이제. 사나운 중년 여성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선임은 뒤돌아 회사로 들어왔어요. 어찌나 그 모습이 작아 보이던지 모든 걸 헤아릴 순 없었지만 확실한 것은 가정 형편이 정말 좋지 않다는 것쯤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를 알려준 선배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 중년 여성 앞에서는 작아지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계속 그 모습이 저에겐 신경이 쓰였네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희는 더욱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가깝게 지내고 난 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죠.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는 것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단둘이 살았던 나날들, 어머님의 남성 편협과 도박으로 인한 어린 시절 트라우마, 그리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대학 진학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고민,
지금은 꼭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 등 많은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오빠 동생으로 좋게 지내던 감정이 사랑으로 싹트기 시작했죠. 저는 방학에만 바짝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공부를 했던 학생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남자친구도 대학을 너무 가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이 쓰였네요. 그때 당시엔 남자친구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 있었지만 지금은 저도 대학생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는 없었어요. 전 열심히 학교 생활, 남자친구는 계속 일을 하며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을 무렵 전 졸업을 하였고 드디어 취직을 하였어요. 연애 기간이 2년 정도 되어 남자친구와 여러 계절을 사귀다 보니 전 남자친구에게 좀 더 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불우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나가려는 모습, 이 사람이면 책임감이 있으니 충분히 가정을 착실히 지킬 것 같다는 믿음 말이에요. 전 취업을 하고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단칼에 거절했지만요. 거절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미안해. 넌 나랑 결혼하면 불행해질 거야. 그때 회사에 왔던 우리 엄마 봤지? 날 그냥 돈줄로 봐. 나랑 결혼하면 너도 우리 엄마랑 엮여야 할 텐데 내가 어떻게 널 그 길로 끌어들이겠어. 못 들은 걸로 할게. 미안하다. 네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야. 고작 그 이유야? 그럼 평생 이렇게 물류창고에서 일하면서 돈 벌어서 갖다 바치는 그런 삶을 평생 살 거야? 사람이 더 나아지려면 한 단계씩 도전하는 것도 있어야지. 어떻게 평생 이렇게 안주하고 살려고 해? 내가 정말 사람 잘못 봤다. 내가 안 해봤겠어?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어서 공부만 했어. 학교도 가려 하고. 근데 똑같아. 엄마랑 인연을 끊지 않는 이상 똑같다고.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당장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지만 오빠가 근사한 사람으로 살게 내가 도와줄게. 남자친구는 저의 고백에 오열을 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적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결국 결혼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어요. 많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저도 이제 막 취업을 했던 터라 신혼생활은 원룸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의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고 믿는다고 하니 부모님 또한 저를 믿어주셨어요. 어떻게 그런 집에 너를 시집 보낼 수가 있겠니? 대학교도 안 나오고 그 집 엄마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던데 아니야? 공부해서 대학교 갈 거야. 그건 걱정 마.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정말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나 좀 믿어줘. 그리고 엄마, 내 성격 몰라?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어. 그 어머니도 무섭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믿어줘. 반대하시는 부모님을 설득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엄마 아빠는 제 선택에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강단 있는 저를 믿어주신 거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문제였지요. 남편이 결혼을 한다고 하자 저를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우리 은성이한테는 얘기 들었네. 아니, 결혼을 한다고? 은성이 형편은 다 알고 그러는 거야?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결혼을 해도 은성이가 매달 나한테 보낸 생활비는 빠짐없이 보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지? 난 그리고 보태줄 돈 없어.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생활비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지만 어머님이 빚을 지거나 하는 것은 못 도와드려요. 그 빚은 어머님이 알아서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저희도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많이는 못 도와드릴 것 같네요. 뭐? 은성이도
그러자고 하니? 우리 은성이가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네가 우리 은성이 조종해서 나를 등한시하려 하는구나. 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은성 씨는 복학할 거예요. 제가 벌어서 열심히 생활비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권은 오로지 저한테 있으니 저한테 전화하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제 전화번호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2월 21일이에요. 혼주 한복도 해야 하니까 어머님 시간 되실 때 말씀해 주시면 한복 맞추러 같이 가도록 해요. 그리고 전 어머니랑 잘 지내보고 싶어요. 은성이가 아주 당돌한 년을 물었어. 그래, 너희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내 두 눈으로 지켜보마. 아마 힘들걸?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한복하는 날 뵐게요. 아, 그리고 이건 택시비예요. 어머니 택시 타고 들어가세요. 그렇게 결혼식 날짜를 통보하고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저 역시도 깡다구가 보통은 아니었기에 차라리 어머님은 제가 상대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매번 도박을 하시고 빚을 지고 그 돈을 남편이 갚고 이런 루틴이 반복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은 게 제 바람이었고요. 그리고 전 제 남편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다는 믿음이 확고했네요. 그렇게 혼주 한복을 맞추러 가던 날 남편과 저 그리고 어머님과 한복을 맞추러 들어갔죠. 어머님은 저희 분수에 맞지 않는 한복들을 고르시며 제일 비싼 한복 위주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저희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여 적당한 선에서 고른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워낙 시어머님이 사치스럽고 돈에 대해 개념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네요. 이건 어떠니? 아니다. 이건 어때? 그리고 너희 잘 들어라. 결혼하고 축의금은 너네 아예 못 주는 거 알지? 내가 배 아파 낳은 아들 결혼시키면서 돈은 내가 가져가야지. 안 그러니? 그리고 혼주석에 나만 앉아있는 것도 배기 싫으니까 쌀집 아저씨 앉히려고 하는데 다들 불만 없지? 아들 낳아서 이렇게라도 돈을 벌어야지. 내가 애 낳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쌀집 아저씨는 요새 어머님이 만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익숙한지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군요. 전 어이가 없었어요. 뭐 혼주석이 장난도 아니고 남편과 친분 있는 사람도 아닌 그냥 어머님 남자친구를 앉히다니요. 어머님, 혼주석은 그냥 친척분 중 어르신이 앉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안면도 모르는 분이 앉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서요. 안면이 없긴 왜 없어? 은성이 너 알잖아. 쌀집 아저씨. 그리고 너는 애가 사사건건 좀 깐깐한 구석이 있더라. 어머님은 오히려 절 깐깐한 며느리 취급을 하며 무조건 쌀집 아저씨를 앉힌다고 하였죠. 남편도 별말이 없길래 더 이상 말 안 했어요. 그렇게 어머님 한복을 맞춰드리고 집으로 오는 길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이죠. 오빠, 약속해. 결혼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만 하겠다고. 그리고 어머님 문제는 뭐든지 다 내 편이 돼주기로. 안 그러면 자기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것처럼 우리 인생 안 변해. 어머님 우리가 주는 돈으로 계속 도박하시는 것 같던데 그대로 둘 순 없잖아. 알겠어. 너만 믿을게. 너 아니었으면 나 공부도 못했어. 난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만 할게. 그리고 혹시라도 엄마가 힘들게 하는 거 있으면 무조건 나한테 말해. 나 때문에 너까지 힘들어지는 모습은 싫거든. 알겠지? 꼭 힘들면 말해야 돼. 저와 남편은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남편이 그동안 성실하게 물류센터에서 일했기 때문에 예상외로 물류센터 직원들이 많이 축하하러 와주었어요.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님은 축의금을 보느라 싱글벙글이었고요. 혼주석에 쌀집 아저씨를 앉힌 모습을 보고 저희 부모님은 경악을 했습니다. 보통이 아닌 분은 아닌 줄 알고 계셨지만 시어머니와 그분이 결혼식에 집중하기는커녕 오로지 축의금에만 신경 쓰시는 모습이 저희 부모님은 충격이었죠. 결혼식에서 이건 제 동생이 말을 해준 거였어요. 노골적으로 축의금만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들어온 축의금까지 몽땅 가져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님은 거의 없었고 남편이 어려서부터 일했던 직장 동료들이 많이 와주었기에 다 남편 손님들이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 어이가 없었지만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분이니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기가 막혀 하셨지만 오히려 남편이 잘한 상황을 한 번에 이해하시고 오히려 남편을 살갑게 대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없는 살림이었지만 아껴 살면 괜찮았어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일할 맛이 났죠. 남편과 사이에서는 전혀 불화가 없었기에 열심히 일만 하였어요. 간간히 시어머니는 집에 찾아와서 저를 힘들게 하였지만 괜찮았습니다. 넌 내가 연락 안 하면 연락 한 통도 없니? 지금 너 혼자 돈 벌어서 산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너 지금 끼고 살고 있는 네 남편, 내가 낳아준 거 잊지 마라, 알겠니? 그거 잊으면 사람도 아니지. 자기들이 부모가 아니면 어떻게 태어나, 안 그래? 일하느라 바빠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오늘쯤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집에는 어쩐 일이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내가 왜 왔겠니? 나 돈 좀 해주라. 돈 필요해. 난 돈 버는 방법도 모르고. 너 조금 여유는 있을 거 아니야? 쌀집 채시도 지금 어렵다고 하고 당장 필요해서 그래. 한 30만 원만 줘. 나도 바쁜 몸이다. 얼른 주면 나갈게. 아님 계좌이체 해주던가.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 드렸잖아요. 그리고 돈 왜 필요하신 거예요? 요즘에 아직도 노름하시는 거예요? 그 돈은 못 드려요. 아니, 왜 못 줘? 내 아들이 그동안 다 대줬는데 왜 못 주냐고?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당장 필요한 돈인데. 어머님이 일을 하셔서 버시든 하셔야죠. 생활비 외적으로는 못 드려요. 어머님 뻔히 노름하시는 거 아는데 어떻게 드려요? 그리고 아들 돈 힘들게 벌었던 거예요. 전 못 드리니까 그리 아세요. 그리고 은성 씨한테 전화해도 은성 씨는 돈 없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 자리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죠. 저도 제 멘탈이 보통이 아니라고 여겼네요. 그 욕을 듣고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으니까요. 오로지 남편 뒷바라지와 저희 집이 잘 살 수 있는 방법만을 생각했으니까요. 이 나쁜 년. 너 때문에 은성이까지 다 버렸어, 알아? 그 착하던 아들이 너 만나서 편했다고? 네가 뭔데 돈을 안 줘? 너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아주. 가만 안 둬. 아주 독한 년. 어쩌다 저런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물을 흐려놔? 아주 못 살아, 내가.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로 얼마나 퍼부어댔는지 남편이 공부를 끝내고 집에 와 한숨만 쉬어도 알 수 있었어요. 걘 왜 그런다냐? 돈을 달라면 줄 것이지. 너 아주 돈도 못 벌게 꽁꽁 묶어두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둘이? 너도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아니면 네가 주던지. 내가 널 낳아서 키웠는데
이 정도도 바라지도 못하니? 어? 당장 돈을 붙이던지 걔랑 갈라서. 엄마, 그만해. 오늘도 집에 왔었어요? 지훈이 혼자 벌어서 내 서적 사주고 내 용돈 주고 생활비하고 엄마 용돈 보내드리고 얼마나 빠듯한지 알아? 그리고 지훈이 아니었으면 나 공부도 못했어요. 알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도대체 그러냐고요? 해준 게 뭐냐니? 낳아줬으면 됐지, 아니야? 어디 그런 말을 해? 아주 배은망덕한 놈. 너네 아빠 따라 죽어버려. 쓸모없는 놈. 엄마 진짜 말이면 단 줄 알아? 엄마 입에서 아빠라는 말이 어떻게 나와요? 안 그래요? 아, 진짜 엄마는? 뭐가 이 나쁜 놈? 아주 진짜 어이가 없어. 네가 안 주면 지훈이 회사라도 찾아갈 거다. 알겠어? 돈만 주면 간단한 걸 가지고. 이렇게 남편에게 전화로 퍼붓고 나서야 전화를 끊으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자식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충격이었죠. 남편은 저런 모진 말을 들었음에도 집에 와 제 마음을 헤아리기 바빴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오늘 엄마 오셨다며. 괜찮아? 화 많이 나셨던데. 너한테 엄청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서 하루 종일 신경 쓰였어. 나는 괜찮아. 어머님 또 돈 달라는 소리지 뭐. 근데 생활비 얼마 전에 드렸는데 또 달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자기 그래서 설마 드린 거 아니지? 뭐 드릴 돈도 없겠지만 난 자기 그냥 정말 아무 신경 안 쓰고 공부만 하길 바래. 내 맘 알지? 미안하다. 진짜 공부만 할게. 그래도 이제 시험 한 번만 보면 고생 끝이야. 지훈아, 내가 진짜 잘할게. 미안해. 그렇게 시어머니가 한번 방문하시고 나면 집이 한바탕 뒤집어졌죠. 시어머니는 모든 경제권이 저한테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해보았지만 전 꿈쩍하지 않았기에 매번 저에게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5년이 지났어요. 남편은 드디어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나이였지만 정말 저희에겐 값진 합격증이었죠. 남편이 의대에 합격하고 저희 친정부모님은 너무나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친정아버지께서는 5년 동안 고생한 저희를 위해 그동안 모아두었던 종잣돈을 주셨네요. 너무 감사하고 슬펐습니다. 그리고 꼭 보란 듯이 더 잘 살겠다고 다짐했죠. 수고했다. 이서방도 너무 고생 많았어.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해서 모든 걸 다 이루고 살게나.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에게 지훈이 허락해 주신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제가 꼭 이 은혜는 보답할게요. 남편은 또 한 번 뜨거운 눈물을 흘렸죠. 어른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아본 것도 처음이라고 했어요. 태어나서 아버지를 잃고 엄마와 단둘이 살았고 어려서 엄마는 매일 도박에 남자들의 항상 힘겨운 나날이었다고 했죠. 그리고 커서는 시어머니의 돈 재촉에 하고 싶은 꿈 한번 펼치지 못한 채 살았다고 말이죠. 남편의 뜨거운 눈물을 보니 저조차도 마음이 아팠어요. 내색은 안 했어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심성이 착한 사람이라 그 부탁 거절하지 못하고 매번 어머님한테 휘둘려 살았을 생각에 말이죠. 남편이 의대에 합격했고 저희에게 드디어 2세가 생겼어요. 남편은 학교를 다니면서 가회도 하고 살림살이는 전보다 좀 나아졌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나니 남편도 변하더군요. 심성이 곱고 착하기만 했던 남편은 이제 가족이라면 내가 어떻게든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가 처음 본 그대로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몸소 보여주었어요. 이 남자라면 역시 믿고 살아볼만 하다고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시어머니는 남편의 의대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평소에 부모님들이라면 수고했다, 공부하느라 고생했다고 안부 전화를 하는 거겠지만 어머님은 역시나 달랐죠. 당장 집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내가 꼭 전화를 해야 하니? 넌 하여튼, 됐고. 오늘 은성이 몇 시에 오냐? 시간 맞춰서 너희 집 가려고 하는데. 네? 학교 끝나면 4시쯤 될 것 같아요. 전 일 끝나면 6시니까 집 도착하면 6시 30분이고요. 그럼 너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가마. 뭐 따로 준비할 건 없고 백숙이나 좀 해놔라. 백숙 먹고 싶으니까. 알겠니? 역시나 어머님은 통보만을 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뭐 익숙했죠. 그리고 그날 퇴근을 하고 집에 와 얼마 안 있다 어머님이 도착하셨어요. 쌀집 최씨 아저씨와 함께 말이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만나시는 분까지 오실 줄 몰랐거든요. 아저씨도 오셨네요. 이 사람은 곧 도착한대요. 오늘은 좀 늦네요. 그나저나 백숙은 시간 없어서 못했고요. 불고기 했어요. 뭐? 아니 넌 꼭 메뉴를 정해줘도 못하니? 제시가 백숙 먹고 싶다고 했는데 안 그래요? 아유 정말 말을 안 들어. 그럼 백숙 좀 사와. 오늘 이 사람 백숙 먹기를 기대하고 왔는데 불고기가 뭐니? 백숙 포장해서 먹으면 되지. 빨리 사와. 그냥 오늘은 불고기 드세요, 어머님. 다음번에 해드릴게요. 아저씨, 괜찮으시죠? 그럼 전 밥 준비 좀 할게요. 이 좁아터진 원룸에서 밥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 남편이 왔어요. 남편이 오자마자 어머님은 언제 아들을 천대했냐는 듯이 아주 기쁘게 맞이해 줬네요. 약간은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돈을 못 뜯어가서 안달이더니 의대 합격했다는 소식에 저리 돌변하다뇨. 아이고, 우리 의사 아들 왔어요.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어서 앉아라. 제시도 너 축하해준다고 온 거야. 아이고, 은성이 축하해. 그럼 의사 되는 건가? 그거 어렵다는 의대를 척하니 붙고 이제 앞일 열렸다 야. 이제 의사 되는 것도 일사천리고 아무래도 의사 엄마가 단칸방에 사는 건 좀 그렇지. 이제 은성이가 엄마 호강시켜줘야지. 남편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전혀 반갑지 않게 느껴졌는지 별다른 대꾸를 하지도 않았고요. 어머님은 민망한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의사 되면 연봉도 엄청 오른다며? 일반 직장인 월급이랑은 완전 천차만별이라던데. 내가 이제 의사 아들을 둔 사람이 되는 거네. 에휴, 내가 아들복 하나는 있다니까. 젊어서 너네 아빠 죽고 이 엄마가 힘들게 살아온 거 알잖니? 그래, 너네 엄마 고생 많이 했다. 의사 되면 은성이가 알아서 해주겠지 뭐. 자기가 그냥 나왔나? 안 그래? 당연하지. 내가 지를 어떻게 낳았는데. 그리고 은성이 쳐도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어디 의사 남편을 아무것도 없는 애가 체가길? 안 그러냐? 보통 병원 하나 차려준 느낌으로 데려가는 건데 넌 거저 데려갔으니 나한테 절을 해도 모자란다. 알겠니? 네? 절이요? 어머니, 이 사람 의대 가기 전에 어머님이 뒷바라지 한 거 있나요? 5년 동안 제가 뒷바라지 했어요. 어머머머, 그래서 유세 떠는 거냐? 너 내가 아니었으면
은성이랑 결혼할 수 있었겠어? 내가 은성이를 낳았으니 망정이지. 엄마가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어요? 달라질 건 없으니까 오늘 저녁만 먹고 가세요. 그리고 아저씨도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어머, 얘 좀 봐. 내가 왜 말할 자격이 없어? 그래서 말인데 내가 정당한 요구를 하러 온 거거든? 새아기도 앉아봐라. 그 어머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뻔뻔한 거 알았지만 정말 이 정도로 뻔뻔할 줄은 몰랐거든요. 전 어이가 없어 벙쪄 있었고 남편은 화가 나는지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네요. 그런 모습은. 네가 의대를 어떻게 갈 수 있었겠어? 내가 널 머리 좋게 낳았으니까 의대를 가지 안 그러냐? 다 그런 것도 유전인데. 그래서 말이야, 최 씨랑 상의 좀 했는데 머리 좋은 아들값 좀 받아야 되겠다. 한 2억이면 될 것 같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네? 2억이요? 어머니, 어느 누가 자식이 의대 갔다고 돈을 달라고 하나요? 어머니는 정말 모성애란 게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의사가 된 것도 아니고 의대 시작점인데 2억이라뇨. 정말 뻔뻔하신 거 아니에요? 적당히 하셔야죠, 어머니. 넌 빠져. 이제 의사 아들인 내 아들이랑 얘기할 거다. 네가 말 좀 해봐. 2억이면 되잖아. 일시불이다. 내가 혼자 널 어떻게 키웠는데? 순간 남편은 그 말을 듣더니 실수 한 번을 터뜨리고 서랍 속에서 뭘 뒤지더라고요. 한참 뒤지다 꺼낸 통장. 그 상태 그대로 통장을 들고 시어머니에게 기싸대기를 날렸어요. 저도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고 시어머니도 어안이 벙벙한지 말을 못하셨고요. 쌀집 최씨 아저씨는 그것을 보자마자 신발을 신고 주랭랑을 쳐버렸네요. 그리고 서럽다는 듯이 한마디 한마디 쏟아내더군요. 됐고, 이걸로 인연 끝내, 엄마랑 나.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하고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하면서 모은 돈이에요. 우리 아기도 생기고 이제 졸업해서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꽁꽁 아껴놨던 돈이었는데 이거 먹고 떨어져.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뭐 2억?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어렸을 때부터 놈팡이들 불러들이고 내가 밥을 먹는지 학교를 다니는지 신경 써본 적 있어? 그래도 참았어. 그냥 내 엄마라는 이유로. 이제 못 참아. 아니, 안 참아. 생전 피 한 방울 안 섞인 지훈이도 이렇게 날 위해 희생하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아들 돈이나 뜯어가려고 하고. 뭐 의사? 당신 아들 이젠 없으니까 딴 데 가서 알아봐. 이 말을 끝으로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충격받으셨는지 통장을 잡고 서 있더군요. 전 남편을 뒤따라 나갔어요. 자기야, 괜찮아? 자기 마음 너무 힘들지? 춥다, 들어가자. 들어가서 얘기해. 어머님 한두 번도 아닌데 뭘. 아니, 이제 다신 안 봐. 미안하다 진짜. 너한테 그리고 뱃속의 아기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이제 내가 변해야지. 그리고 엄마, 아니 그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난 그동안 아들이 아니고 그냥 본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아. 어리석었지 뭐. 남편의 그런 행동에 너무 안쓰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면서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통장을 가지고 나가셨고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통장은 아니고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모은 돈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손절에도 불구하고 그 통장을 가지고 나가서 한동안 소식이 없더군요. 정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분이었죠.
저희는 친정 아빠가 도와준 돈과 청약을 이용하여 이사도 갔고 그 사이에 아기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잊고 살고 있을 즈음 남편은 졸업하고 시험을 봐 의사가 됐어요. 그렇게 새 식구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 소식이 끊겼던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돈 좀 보내달라고. 남편이 던진 마지막 돈으로 노름을 하고 또 빚을 엄청 진 모양이더라고요. 정말 갱생 불가였네요. 누구세요? 전 당신 같은 사람 모릅니다. 알아서 하세요. 나가서 돈을 벌어 갚던지 도망을 가서 살던지요. 이제 끝이니까요. 은성이 좀 바꿔줘라.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가고 나보고 어쩌라고. 돈 없다. 나 죽는다니까. 은성 씨도 저랑 같은 생각이고요. 더 이상 전화 마세요. 최 씨 아저씨한테 돈 꺼보시던가요. 그리고 이제 제 번호도 바꿀 겁니다. 뭐야? 너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은성이를 내가 낳았는데? 내 아들 의사가 누구 덕분에 됐는데? 내가 쟤를 낳지 않았으면 자기가 의사가 됐어? 아주 어이가 없네. 어디 부모한테 칼을 꽂아? 이 나쁜 것들. 내가 용서할 것 같아? 당신이 한 거는요. 그동안 은성 씨 등골 뽑아먹는 것도 모자라서 언제 한번 아들로 대우해 준 적은 있으세요? 아니, 한 번이라도 아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요? 아마 남도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그저 돈. 당신 지금 겪고 있는 생활고 솔직히 웃기네요. 사지가 멀쩡하면 나가서 일을 해야죠. 청소를 하시던지 식모살이를 하던지 안 그런가요? 이제 알아서 사셔야 하니까 일을 하던지 또 남자를 물어 살든지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아줌마. 변함 없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번호도 바꿨고요. 그렇게 정말 마지막 연을 끊었죠. 아마 죽을 때까지 정신 못 차리실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아들을 정말 아들처럼 대했더라면 착한 남편이 이렇게 외면하진 않았을 텐데 고소했네요. 그 근처 들리는 시장 사람들의 소문에는 그 최 씨라는 사람이 돈을 들고 날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완전 쫄딱 망해 거지가 됐다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을 받아가면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동안 아들 등골 뽑아먹고 사셨으니 말년에는 철저히 혼자가 되신 거죠. 그동안 남편에게 한 것들이 모든 벌로 돌아오는 거죠. 지금쯤 많이 후회하실래나 라고 가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절대 후회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왠지 원망만을 하고 계실 것 같네요. 천성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남편이 열심히 일한 덕분으로 살림살이가 훨씬 나아졌어요. 역시 처음 제 선택이 옳았던 것만큼 남편은 아주 착실하고 가정적이고 모범적인 남편이 되었죠. 지금은 그 누구도 남편에게 힘들고 불우한 과거가 있는 줄도 모른답니다. 지금은 연봉 억대 의사에 아주 유능한 의사거든요. 제 아들도 남편을 닮아 아주 똑똑하고 밝게 자라주고 있고요. 남편은 아들을 보면서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어떻게 엄마란 사람이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요. 아들을 보고만 있어도 넘어질까 다칠까 늘 마음을 졸이는데 자기 엄마는 전혀 안 그랬으니 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애를 낳아보니 엄마라는 존재가 더 밉다고 말이죠. 그 말이 절 얼마나 슬프게 하던지 초년에 받지 못한 사랑 지금은 듬뿍 주려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남편은 아직도 저에게 그 어려운 시절 한 줄기의 빛이 돼준 걸 고마워한답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 저 역시도 남편이 열심히 살아주는 모습을 지켜보며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고요. 아직까지 서로 위해주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 친정 부모님들도 본인의 부모님처럼 모시는 남편을 보며 미안한 마음 반, 고마운 마음 반이랍니다. 제가 사연을 쓰다 보니 오늘도 남편에 대한 애틋함이 쏟아지네요. 퇴근 후 맛있는 밥이나 해줘야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